여러분은 혹시 병원에 가서 의사와 대화를 나눌 때 그 말투와 표현 방식이 진료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러한 점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진료를 받고 계시지만, 사실은 진료 시간에 어떤 말투와 태도로 말씀하시느냐가 치료의 방향을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려운 의학 용어나 복잡한 병력까지 다 기억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작은 말버릇이나 습관이 오히려 자신도 모르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단어를 선택하고 어떤 어조로 이야기하며 또 어떻게 자신의 불편함과 걱정을 전달하느냐에 따라 진료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의사는 환자께서 말씀해 주신 정보 안에서만 판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말씀이 애매하거나 불완전하거나 지나치게 돌려서 표현된다면 아무리 훌륭한 의사라도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본인을 탓하거나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께서는 평생 동안 몸에 밴 공손함, 괜히 민폐가 될까 하는 배려, 혹은 나이 들면 당연한 증상이라고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이런 말버릇을 무심코 사용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건강 문제만큼은 이러한 작은 대화 습관이 큰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치료 기회를 놓치거나 중요한 진단이 지연되거나 또는 진료 후에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돌아가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는 어르신들께서 병원에서 흔히 하시는 말씀 습관 가운데 본인도 모르게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는 5가지의 진실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왜 그런 습관이 생기는지, 그것이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 내용은 심지어 가장 신중하고 현명하신 환자분들조차도 자주 실수하시는 부분인데, 그 점을 고치면 앞으로 받으실 모든 진료가 훨씬 더 만족스럽고 든든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증상을 축소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습관입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진료실에서 흔히 하시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가 바로 자신의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말씀하시거나 아예 사소한 불편으로 치부해 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별일 아니에요, 그냥 조금 쑤셔요, 또는 괜히 호들갑 떨고 싶지 않아요 하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의사 선생님의 시간을 아끼려는 배려나 공손함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의사께서 올바른 진단을 내리시기가 훨씬 더 어려워지는 행동입니다. 의사는 환자께서 전달해 주신 작은 단서들을 모아 퍼즐처럼 맞추어가며 병의 원인을 찾아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정보가 빠져 있거나 실제보다 훨씬 가볍게 표현된다면 마치 몇 개의 퍼즐 조각이 사라진 상태에서 전체 그림을 맞추라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시니어분들께서 평생을 남을 먼저 배려하며 살아오시거나 웬만한 일은 참고 넘어가는 강인한 습관 때문에, 또는 괜히 투덜대는 사람으로 보일까 하는 마음 때문에 이런 식의 표현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70을 넘긴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니 몇 달간 계속된 통증을 참고 지내다가 괜히 의사를 번거롭게 하고 싶지 않아서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러나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환자 본인에게는 대수롭지 않게 느껴지는 작은 통증이 사실은 초기 단계에서 발견하면 훨씬 더 쉽게 치료할 수 있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거나 가볍게 넘길수록 병은 더 악화되고 결과적으로 치료도 더 힘들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사례가 있습니다. 제 이웃 중 순자라는 71세 할머니께서 몇 주 동안 가슴이 조이는 듯한 불편함을 계속 느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나이가 드니 당연히 이런 증상쯤은 있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정기검진에서 무심코 한마디 꺼내셨는데
그때서야 의사께서 심장 관련 문제일 가능성을 발견하셨습니다. 추가 검사 결과 즉시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는 것이 밝혀졌고 결국 그분은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순자 할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약 계속 숨기거나 축소해서 말했다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시지 못했을지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사소해 보이는 증상도 전문가의 눈에는 전혀 다른 의미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증상을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3주 동안 통증이 있었다면 3주 동안 계속 아팠다고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잠을 설친다면 며칠에 한 번씩 깨고 어느 정도 불편하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셔야 합니다.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이는 결코 불평이 아니라 의사가 제대로 진료할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정직하게 말씀하시는 순간 이미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훌륭한 의사는 환자의 솔직한 이야기를 존중하며 그것을 근거로 최선의 치료 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진료 시간은 환자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자신의 몸 상태를 감추거나 축소해서 허비하지 마시고 진심 그대로를 말씀하시어 건강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오래도록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표현으로 말씀하시는 습관입니다. 진료를 보실 때 자주 문제가 되는 습관 중 하나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는 경우입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그냥 좀 이상해요, 여기가 아파요 하고만 말씀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언제부터 어디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아픈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면 그 말은 환자 본인에게는 충분히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의사 선생님께는 추측할 수밖에 없는 막연한 정보로 남습니다. 그리고 의료 현장에서 추측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말씀이 모호하면 모호할수록 의사는 원인을 정확히 짚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진단이 늦어지고 치료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평소의 증상을 세세히 기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료 시간이 다가오면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흐릿하게 섞여버려 결국 짧고 애매한 설명만 하게 되는 것이지요. 또 다른 이유는 오랜 습관입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이야기할 때는 그냥 좀 피곤해 정도의 표현만으로도 상대가 이해해주니 굳이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의사에게는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증상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무엇이 증상을 악화시키는지, 얼마나 강도가 심한지, 무엇을 하면 조금 나아지는지를 분명히 알려드려야 합니다. 제 친구 로버트의 사례가 떠오릅니다. 올해 81세이신데 어느 날 진료에서 그냥 요즘 좀 기운이 없어요 하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몇 가지 더 물어보셨지만 아침인지 저녁인지 걸은 뒤에 더 심해지는지 다른 증상은 있는지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결국 의사로서는 판단할 근거가 부족해 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했습니다. 몇 주 뒤 증상이 심해져 추가 검사를 받으니 치료할 수 있었던 빈혈이 이미 진행된 상태였던 겁니다. 로버트는 나중에 그때 좀 더 자세히 말했더라면 몇 주 동안이나 그렇게 기운 빠져 지내지는 않았을 텐데 하고 아쉬워하셨습니다. 이런 실수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진료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증상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어떤 느낌인지, 무엇 때문에 심해지거나 좋아지는지 메모해 두십시오. 통증이라면 예리하게 찌르는지, 묵직한지, 화끈거리는지, 아니면 욱신거리는지 구체적으로 적어 보십시오. 피로감이라면 식사 후에 나타나는지, 아침에 심한지, 운동 뒤에만 생기는지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정보를 주시면
의사는 환자분의 상태를 더 잘 이해하고 보다 신속하게 정확한 검사와 치료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까다롭게 굴거나 상황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의사께서 환자분의 이야기를 근거로 명확한 지도를 손에 쥐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흐릿한 그림 대신 분명한 지도를 드리는 셈이지요. 그리고 우리의 건강이 걸린 문제에서 명확함은 그 무엇보다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혹시 지금까지 이 영상을 계속 보고 계시고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2번이라고 남겨주시겠습니까?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앞으로도 더 유익하고 힘이 되는 영상을 만들어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미리 적어온 질문이나 걱정거리가 담긴 목록을 준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진료를 받으러 가실 때 가장 크게 놓치시는 기회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대부분은 병원에 가면 다 기억나겠지 하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진료실에 들어서는 순간 머릿속에 있던 것의 절반 이상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한 가지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다른 이야기를 꺼낼 틈이 없어지거나 의사 선생님의 질문에 답하다 보니 대화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진료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야 그 얘기를 빠뜨렸구나 하고 후회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억력이 약해져서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특히 진료 시간이 빠듯하거나 순간적으로 세부 사항을 떠올려야 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메모 없이 진료를 받으면 결국 건강을 운에 맡기는 셈이 됩니다. 의사 선생님은 마음을 읽는 분이 아닙니다. 환자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는 한 어떤 증상이나 걱정거리가 있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종종 친구들이 진료를 마치고 나오면서 여전히 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말씀드리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제 친구 마거릿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그녀는 혈압약에 대해 상담하려고 병원에 갔는데 사실 잠이 잘 오지 않고 가끔 어지럼증도 있었지만 결국 약 이야기만 하고 나왔습니다. 몇 주 후 어지럼증이 심해졌고 알고 보니 그것이 혈압 조절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세 가지를 함께 말씀드렸다면 의사가 훨씬 일찍 두 증상의 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그 지연은 그녀에게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병원을 다시 찾아야 하는 수고를 안겨주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간단합니다. 진료 전에 잠시 앉아서 크든 작든 떠오르는 모든 증상을 적어 두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순서대로 번호를 매겨 두시는 겁니다. 진료실에 들어가면 그 목록을 직접 의사께 드리거나 본인 앞에 놓고 하나씩 확인하시면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혹시 한 번에 전부 다루지 못하더라도 의사는 적어도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알게 되고 우선순위를 함께 정해줄 수 있습니다. 목록을 준비하지 않고 병원에 가는 것은 마치 장을 보러 가면서 무엇을 사야 하는지 메모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꼭 필요한 물건을 빠뜨리고 돌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목록이 있으면 진료 시간을 주도적으로 활용하고 모든 걱정과 질문, 그리고 몸 상태의 변화를 빠짐없이 의사와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습관입니다. 네 번째는 의사가 환자의 모든 과거 기록을 다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습관입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오랜 세월 같은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 오셨다 하더라도 그분이 환자의 병력과 검사 결과, 약물 조정 내역까지 세세히 다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의사 선생님은 하루에도 수십 명의 환자를 만나야 하고 각자의 건강 상태를 모두 머릿속에 담아두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대체적인 건강 상태는 기억하실 수 있지만
구체적인 수치나 작은 변화까지 떠올리시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 하고 생각해 버리면 정작 중요한 변화나 새로운 증상을 말씀드리지 않고 넘어가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작은 누락이 결국 큰 치료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친구 월터의 사례가 그랬습니다. 그는 관절통 때문에 늘 다니던 병원을 찾았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본인의 통풍 병력을 알고 계실 거라 믿고는 최근에 혈압약을 새로 복용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약이 증상 악화의 핵심 원인이었습니다. 결국 단순히 몇 분이면 해결될 문제를 몇 주 동안 여러 검사를 거친 후에야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의무 기록은 도움이 되지만 거기에 전부가 담기지는 않습니다. 지난 진료 기록에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빠져 있을 수도 있고 환자분께서 이후에 겪으신 변화까지 다 포함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기록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 의사가 모든 내용을 다 훑어보지 못한 채 진료를 시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이미 알고 계시겠지 하고 넘기시면 오히려 의사께서 가장 필요한 단서를 놓치게 될 위험이 생깁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습관은 진료 시작할 때 간단하고 명확하게 최근의 변화를 먼저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새로 복용을 시작한 약이나 건강 보조제, 생활 습관의 변화가 있다면 꼭 말씀하십시오. 최근에 나타난 증상이 있다면 설령 입원에 오신 주된 이유와 직접 관련이 없어 보여도 함께 언급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번 이후 새 약을 먹게 되었는데 그 뒤로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고 말씀드리는 것만으로도 의사는 훨씬 더 확실한 출발점을 가지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랜 친구와 만났는데 그동안 있었던 일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면 그 친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의사와 환자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는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이지만 그 동반자 관계는 충분한 소통과 공유가 있을 때 비로소 제대로 작동합니다. 환자께서 더 완전한 그림을 보여주실수록 의사는 더 빠르게 연결고리를 찾아내어 올바른 치료 방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지금까지 보고 계시면서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4번이라고 남겨주시겠습니까? 아직 구독을 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좋은 영상을 만들고 더 많은 분들께 올바른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째 습관. 한꺼번에 너무 많은 이야기하기. 진료실에서 그동안 쌓였던 불편함을 모두 털어놓고 싶지만 이야기가 길어지면 핵심이 흐려지고 제한된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의사는 짧은 시간 안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대화를 이끄는 훈련을 받은 사람이므로 환자가 길게 늘어놓으면 방향이 빗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 증상을 간단히 먼저 말하고 세부 사항은 의사의 질문에 따라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 짧은 목록을 준비해 전달하면 빠뜨림 없이 우선순위를 정해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말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흐름에 맞추어 협력적으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어떤 말투와 태도로 의사와 대화를 나누느냐에 따라 받게 되는 진료의 질은 생각보다 훨씬 크게 달라집니다. 말 한마디가 의사와 환자 사이의 이해를 넓혀 더 나은 길을 열어줄 수도 있고 반대로 혼란을 만들어 치료 과정을 늦출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더욱 소중해지고 매번의 진료가 삶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명확하고 집중된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대화 습관을 길러가는 것은 무엇보다 값진 자산이 됩니다. 이는 결코 새로운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저 짧은 진료 시간을 더 알차게 쓰기 위해 의도적으로 마음가짐을 다지고
말을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자는 뜻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환자의 목소리는 몸의 불편함과 의사의 도움을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그 다리가 튼튼하고 분명하면 함께 걸어가는 길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이야기, 모호한 표현, 답답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길은 더뎌지고 힘들어집니다. 작은 변화, 주요 증상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 의사가 대화를 이끌도록 맡기는 것, 그리고 솔직하게 두려움 없이 말하는 것. 이 바로 진료 경험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열쇠입니다. 저 역시 수많은 어르신들께서 진료가 늘 답답하고 이해받지 못한다 하고 걱정하시던 모습을 보았지만, 같은 분들이 대화 방식을 조금 바꾸신 후에는 전혀 다른 만족감을 얻으시는 것도 직접 보았습니다. 진료실을 나올 때 내 이야기가 정확히 전달되고 이해되었다는 확신이 주는 안도감은 단순한 한 번의 방문을 넘어 삶 전체에 평온을 가져옵니다. 그러니 다음에 의사와 마주 앉으실 때는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단순히 환자가 아니라 자신의 건강을 함께 지켜가는 동반자입니다. 여러분의 말, 목소리의 울림, 그리고 함께 하려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것을 잘 사용하실 때 여러분은 단순히 지시사항만 받아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뢰와 이해, 그리고 더 나은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나오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내용에서 무엇을 배우셨고, 또 그것을 어떻게 생활에 적용해 보실 계획인지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은 저희에게 무엇보다 소중하며 댓글을 읽는 순간순간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들도록 하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고 삶의 힘이 되는 콘텐츠를 만들어가는데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